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온 대법원이 오늘 갑자기 전담 재판부를 운용할 근거인 예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내용만 보면 전담 재판부라는 명칭 말고는 기존의 무작위 배당 방식 등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발표 초반엔 지금까지 버티던 대법원이 그래도 뭔가를 내놓긴 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이제 와서야 명분을 쌓는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첫 소식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대법관 회의를 연 대법원이 긴급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에 관한 예규 제정입니다. 국가적 중요 사건의 범위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기계는 1심 재판이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에 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예규가 제정되면 앞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외환, 반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초기 배당은 기존 방식과 같이 무작위로 진행되도록 정했습니다. 내란 사건 중 1심 선고가 먼저 이뤄진 사건에 항소장이 제출되면 전체 재판부를 대상으로 해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무작위로 뽑은 뒤 이렇게 배당을 받은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재판부가 담당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래 맡고 있던 사건들은 다른 곳으로 재배당하기로 했지만 예외가 가능하게 해 역시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규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에 요구해온 서울고법도 후속 조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운용에 대비해 형사부를 2곳 이상 늘리고 내년 초 정기인사 때 법관도 추가로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전담재판부 예규는 행정예고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이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항소심을 배당받는 재판부가 내란 전담재판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대법원이 오늘 내놓은 안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내란 사건 1심 재판 배당 때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법원 수뇌부만이 아니라 전체 법관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판사들을 내부에서 추천받아 내란 전담 재판부를 꾸린다는 여당의 법안과도 차이가 상당한데요. 이 정도 안으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윤상문 기자가 예규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법안과 대법원 예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담 재판부 지정 방식입니다. 수정된 민주당 안은 외부 인사들이 아닌 판사들이 뽑은 추천위원회에서 재판을 맡을 법관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이 이들 중에 전담재판부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복수의 전담재판부를 만든 뒤 무작위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추천된 법관들이 내란 재판을 맡게 되는 셈입니다. 반면 대법원 예규는 무작위 배당이 극대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로 보내면서 전담의 성격을 강화해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서울고법 10여 개 형사부 전체가 무작위 추첨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현 재판부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을 무작위로 배당받은 뒤 윤 전 대통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재판을 관련 사건으로 이어서 배당받았고 이후 새 사건은 맡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건을 재배당한다는 것 빼고는 본질적으로는 내란 재판 1심 때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법관 내부에서도 신뢰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 취지가 더 맞지 않느냐. 사법부 안에서조차 공식적으로 1심 재판 늑장 진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때가 지난 9월. 하지만 사법부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법이 내부 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구상한 예규 초안을 법원 행정처에 전달한 시점은 불과 이틀 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대법관 회의에 올라갈 최종본을 단 하루 만에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예규보다 법률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 오늘 발표한 예규의 내용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됩니다. 실효성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란 재판을 신속히 끝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법안 통과를 회피하기 위해 예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공언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도 내놓지 않다가 국회 법안 통과 직전에야 기습적으로 안을 발표한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안을 옹호하며 여당에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대법원의 예규 발표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가 관련법 처리를 목전에 둔 시점에 기습적으로 예규를 내놨단 건데 대법원이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제서 내놓는데 저는 이게 저희 당이 마련한 이 특별재판부법을 반대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럴 거면 왜 지금까지 위헌적이라고 반대했냐며 민주당의 법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대법원이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예정대로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예규는 사법부가 언제든 바꾸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 여건에서도 사실상 내란 재판부의 위헌 시비는 모두 사라진 것이다. 너무 늦어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에는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배당의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법안은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민주당은 오는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두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일쯤 내란 재판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12.3 내란으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파면됐습니다. 경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투입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됐는데요. 윤석열 이후 내란으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인 조 청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경찰과 공직사회에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 파면을 결정한 겁니다.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12.3 내란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헌재 탄핵 심판에 의해 파면된 첫 경찰청장이 됐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경찰 병력 300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에 배치해 전면 차단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조 청장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 방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도 봤습니다.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경력을 배치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월담을 용인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를 거부한 측면이 있다던 조 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피청군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리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합니다. 헌재는 조 청장의 행위가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공정과 중립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 경찰법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 묵묵히 희생과 봉사로 전념해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내란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 재판에 처음으로 나와 이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군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서도 직접 지시를 한 건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며 과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윤 피고인은 윤 어게인 세력들을 향한 성탄 메시지까지 내놨는데요.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옆 군사법원에 호송 차량이 멈춰서고 양복 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립니다.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 나온 건데 자신의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이라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들에게 직접 지시를 한 건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만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군 행사에선 봤겠지만 길에서 마주치면 저 사람이 문 사령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취임 초부터 계엄을 구상해 2023년 군 인사를 통해 포석을 깔았고 군 사령관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걸로 드러났지만 이를 송두리째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야당의 입법 예산 폭거로 국가 위기 상황이라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했다면서도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북을 친다는 개념의 계엄이었다. 길어야 반나절 또는 하루의 메시지 계엄이란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조차 계엄 요건이 충족될 상황이었다면서 경고성 계엄을 했다는 건 배치되는 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만 쏟아내고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군검찰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의 우두머리인가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군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한 적이 있냐는 검찰 질문엔 술을 많이 마신 기억밖에 없다면서도 한 전 대표 관련 당원 게시판 사건이 터진 직후라 배신감 같은 언급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3시간 남짓 본인 주장만 늘어놓고 구치소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엔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라며 이른바 윤 어게인 청년들을 향한 성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